4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라도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 필요성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게 있나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016년 7월에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법안이 없었던 게 아니라 2년 9개월 동안 그냥 국회에서 잠들어만 있던 겁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올라온 청원입니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어요라며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라는 1인칭 표현을 보면 소방관이 직접 쓴 글로 추정됩니다. 시도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어려우면 장비도 구입하는데 열악하고 인력도 이게 많이 충원을 못하니까 그만큼. 강원도 화재 다음날 올라온 소방관 국가직화 청원은 청원 나흘 만에 22만 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 답변 대상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 이러면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는 오늘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절감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이 총리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지난 201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로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안 4건이 함께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소방관들의 복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다시 이야기해서 국민의 안전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수도권과 그리고 제주도, 충북, 전라도 이런 지역 간의 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만큼은 법안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하고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법안은 그러나 발의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여야의 정쟁 속에 본회의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행안위에 잠들어만 있습니다. 큰 불이나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뿐 사건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는 잊혀진 일이 됩니다. 언제까지 화재와 재난 진압과 구조를 소방관 개인의 헌신에만 맡겨둬야 하는 걸까요? 제도 개선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입니다. 극단 단원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 무당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모욕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무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선 안 될 것 같다. 2017년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류여의 최고위원이 한 발언입니다. 천재지변의 국가 재난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로 해석한 이 발언에 대해 김동호 목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난 것 같고 정부 탓을 하나.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는 발언입니다. 김동호 목사의 발언에 발끈한 류 전 최고위원은 모욕을 당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로 보이며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류여의 전 최고위원이 낸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우주와 교신하는 무당이다.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 되던 지난 2014년 극단 연희단 거리패 김소희 전 대표가 한 말입니다. 류여의 무당 재판과 오늘 이윤택 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보며 김소희 전 대표의 저 무당 발언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윤택의 페르소나라 불리는 김소희 전 대표는 이윤택 씨의 단원 성추행과 성폭행을 방조 내지 조력했다는 비난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른바 이윤택식 안마를 거부했더니 쟁반으로 가슴팍을 밀치고 치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냐 빨리 들어가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전 연희단 거리패 단원의 폭로입니다. 김소희 대표는 이외에도 이윤택 씨의 성폭력 폭로 무마 의혹과 이윤택 씨의 이른바 사과 연출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비난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의 묵인과 방조, 조력과 사건 무마 속에 장기간 성폭력을 자행해온 이윤택 씨는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준엄한 질타입니다. 지금은 성폭력 범죄 피고인으로 전락한 이윤택 씨지만 대가 소리를 듣던 시절 이 씨는 숱한 이른바 어록을 남겼습니다. 연극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는 거다라는 말도 이 씨가 남겼다는 어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토록 강압적이고 모질었던 성폭력도 이윤택 씨에겐 단원들을 조련하는 담금질이었을까요? 이윤택 씨는 실제 그렇게 생각한 것도 같습니다. 여러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걸 보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연기하느라 정신이 없고 다음엔 차례로 상대방, 관객,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보이지 않던 더 넓은 우주가 보일 것이다. 역시 이윤택 씨가 남겼다는 어록의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것이다. 본인의 분신 페르소나라는 김소희 전 대표의 셰익스피어는 무당 발언과 왠지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 이윤택 씨의 우주에 갇혀있던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대변한 오늘 재판부의 질타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토론회 일단 어떤 토론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한국형사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2007년 6월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의 그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를 돌아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입니다. 네. 성과와 과제, 문제점들로는 어떤 게 지적이 됐나요?
일단은 일반 국민이 사법 절차에 직접 관여를 해서 네. 실질적인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국민 참여재판 도입과 시행 자체가 이제 네.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실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법사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네. 국민 참여재판 시행률은 10년째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 참여재판을 하기는 하고 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 국민 참여재판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범죄를 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국민재판을 기피하는 등의 요인이 일단 있고요. 네. 또 토론회 참석자들이 든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네. 항소심 파기의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기껏 여러 날에 걸쳐서 배심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네.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의 결과를 내놨는데 네. 항소심에서 이런 내용이 뒤집히면 이 국민 참여재판을 뭐하러 하냐라는 네.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 제목도 국민 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이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네. 뭐 1심 결론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일단 지난 10년간 국민 참여재판 항소심에서 네. 양형률 변경은 24.2%고요. 항소심 파기 사례는 28.4%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즉 국민 참여재판 1심 판결 4건 가운데 한 건은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뀌었고 또 네. 4건 중에 한 건 이상은 1심 결론이 아예 뒤바뀌었다는 네. 건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1심 결론이 항소심으로 가면 2건 가운데 한 건은 양형이 바뀌거나 재판 결과가 이제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거면 이제 국민 참여재판을 뭐하러 하냐, 이제 말이 좀 무색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또 이제 이와 아울러서 일반 재판이고 또 국민 참여재판이고 이제 가릴 것 없이 검사들의 이 무조건적인 이제 항소 관행 등도 네. 이제 국민 참여재판 정착과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 일단 국민 참여재판 결론을 받아들인 이 1심 재판부 판단이 네. 항소심에서 이제 뒤집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배심원 만장일치 편결 등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항소심을 좀 제한해야 한다라는 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현숙 홍익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특히나 국민참여재판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 판결을 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항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제 꼭 이제 만장일치 판결이 네. 아니더라도 국민참여재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단 항소를 제한을 하고 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경우 등에만 이런 특정한 경우에 항소를 좀 제한적으로 허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네. 또 이제 미국처럼 배심원들의 판결에 재판부가 이를 따르도록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 네. 기속력을 부여하는 이제 방안 그리고 또 국민참여재판 전담 국선 변호인 양성 등의 방안도 나왔는데요. 네. 더불어 이제 뭐 살인이나 강간 이런 강력범죄 재판을 경험한 배심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네.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또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제 보복 범죄에 대한 신변 보호 방안 마련 등도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재판이 또 활성화, 실질화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택시로 4,000원 정도 하는 거리를 외국인을 태워주고 8,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택시기사에 대한 택시 면허 취소는 너무 지나친 걸까요? 정당한 걸까요? 한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택시 운전사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 외국인 승객을 내려주고 요금으로 8,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9분간 2.43km를 운행했고 이를 환산하면 요금은 4,200원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거의 2배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실은 서울시 단속원들이 A씨 택시에서 막 내린 승객들을 조사해 A씨가 요금을 부풀려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A씨는 그전에도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 등 부당 운임 행위로 적발된 것만 5차례, 이로 인해 경고와 자격정지 30일 등 2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A씨에 대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하며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극약 처분을 내렸습니다. 밥줄이 끊기게 된 A씨는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승객들이 동대문을 간다면서 요금으로 10,000원을 준다고 했다거나 승객이 얼마를 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는 등 왔다 갔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택시 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 운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택시 운전 자격 박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주장에 대해 그 자체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과다한 요금을 받아 적발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오늘 판결을 보니 영화 광해에서 이병헌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적당히 좀 하시오, 적당히. 택시기사 A씨는 그래도 설마 면허를 취소하랴 하며 계속 바가지 요금을 받아왔을 겁니다. 옛 사람들의 말은 그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너무 탐하면 큰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문제는 그 적당히가 어디인지 잘 모른다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후 14개월 영아를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봄이 김모 씨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오늘 미성년자 출석 요구 시 보호자에게 반드시 연락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 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취업 연계 직업훈련을 받은 교정기관 수용자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2019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모두 70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